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얼마 전 카타르에서 24조 원대 사상 최대 규모로 100척에 달하는 LNG 운반선을 국내 조선사와 계약을 했었죠. 거기다 연달아 러시아와 9천억 규모의 LNG 바지선 수주까지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석유 시대에서 가스 시대로 이미 넘어왔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앞으로 LNG 수출 시장이 얼마나 치열해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 조선소들이 LNG 선박에 강점이 있어서 수주를 많이 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카타르니 러시아니 하는 이런 LNG 수출국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LNG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LNG 시장이 왜 치열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수요가 엄청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천연가스 시장이 아닌 LNG 시장을 따로 찍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배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 시장이랑 파이프를 통해서 운반하는 PNG 시장이랑은 같은 천연가스지만 시장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는 러시아인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파이프를 통해서 수출하는 PNG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PNG 시장은 거의 러시아의 동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LNG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극저온에서 액화시켜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다음 배를 통해서 수송하는 건데요. 이 LNG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인 러시아의 영향력은 적고 중동의 카타르와 호주가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LNG는 주로 한국, 일본, 대만처럼 가스 파이프망이 깔리기 어려운데 LNG 사용이 활발한데요. 실제로도 LNG 시장의 많은 부분을 한중, 일 등 아시아 시장이 큰 수요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PNG랑 LNG를 비율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아직 PNG 수입 비중이 크지만 급격하게 커지고 치열해지는 LNG 시장이 재밌는 부분이라 오늘은 LNG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삼아 이야기하자면 파이프망을 통해서 수입하는 PNG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무조건 PNG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LNG도 같이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NG가 값이 싸다는 장점은 있지만 엄청난 거리를 수송관으로 연결해야 되다 보니까 초기 비용도 엄청나고 공사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세계적으로 가스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에 설치된 파이프망 가지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PNG 수입하는 나라는 다양한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도 LNG를 쓰고 있는데요. 가스 수입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주로 공급하는 가스망 하나에 의존한다는 게 사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실제로 현실화됐던 게 과거 2006년도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가스 가격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관을 그냥 차단시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거치는 파이프로 가스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까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에너지라는 게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PNG를 사용하는 국가라도 LNG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NG가 싸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철도 운송이라면 LNG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량 운송 정도로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석유에 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LNG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의 LNG 시장을 주름잡는 카타르랑 호주의 동무대가 될 건데 또 그렇지도 않죠. 셰일혁명 덕분에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된 미국이 LNG 수출 시장에 진출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아시아권에서 점유율을 점점 올리고 있고요. 여기에 초대형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러시아가 앞으로 LNG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치열하게 공급 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LNG 시장은 기존 카타르, 호주, 2강 체제 플러스 미국, 러시아, 아프리카의 경쟁 구도가 될 전망인데요. 특히 기존 PNG 중심의 가스 수출을 하던 러시아가 LNG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는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셰일가스 이야기야 여러 번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의 관심이 좀 덜한 러시아가 앞으로 LNG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LNG를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야말 프로젝트입니다. 관심이 없어도 어디선가 야말반도라는 지명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북극권인 러시아 북부에 보면 땅이 찢어져서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물고 툭 솟아나와 있는 반도가 야말반도인데요. 이 야말 지역에다가 가스 시추, 액화설비 등 LNG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야말 LNG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아직은 러시아가 LNG 수출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야말에서 생산되는 LNG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LNG 시장 3위를 목표로 영향력을 크게 키울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자리를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할 전망입니다. 아무튼 이 야말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여기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전 세계 매장량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의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LNG를 만들려면 영하 160도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여기 기온이 영하 50도 전후의 기온이라 액화 비용도 절감되고 LNG 생산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야말반도에 이렇게 엄청난 천연가스 매장량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 과거에 여기는 개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가스전을 개발해서 기존에 잘 돌아가는 PNG망을 통해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LNG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근데 북극해가 꽁꽁 얼어 있으니까 LNG가 배로 이동하는 건데 배를 통한 이동이 어려운 겁니다. 쇄빙선이 있다고 해도 북극해 전 구간을 쇄빙하면서 갈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층도 얇아지고 얼음을 깨면서 가야 되는 구간도 확 줄어들게 되면서 야말 프로젝트의 현실화가 가능해진 거죠. 야말 LNG 개발 사업은 200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2017년에 1차 완성이 되면서 이미 LNG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생산되는 LNG 운반을 하게 될 세빙 LNG 운반선 전량을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야말 LNG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야말 반도 옆 기단 반도에서 북극 LNG2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크틱 LNG2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규모는 야말 LNG 사업보다 더 큽니다. 2023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때 아크틱 LNG3 프로젝트 착수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2023년부터 생산되는 러시아산 북극가스가 미국산 셰일가스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우조선이 수주한 LNG 바지선도 2023년부터 본격 활동을 할 예정이죠. 지금은 러시아 LNG가 수출되는데 핵심이 되는 북극항로가 아직은 여름철에만 운영이 돼서 현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2030년 이후에는 북극항로가 연중 상시 개통되는 상황이 될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야말반도, 기단반도 등지에서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 LNG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거고 러시아는 엄청난 LNG 물량을 북극 항로를 통해서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2020년대 중반 이후의 LNG 시장은 카타르 대 호주, 미국 대 러시아의 치열한 공급 전쟁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전통적인 LNG 수출 1위인 카타르가 호주에게 1위를 내준 이후로 바짝 약이 올라서 전 세계 LNG 운반선 전체 10% 이상이 되는 엄청난 물량을 계약하는 등 해서 호주와 카타르가 1, 2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아시아 시장의 LNG 수출을 늘리는 미국이 여러모로 러시아 가스 공급 확대를 엄청 견제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셰일가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러시아 북극가스와 미국 셰일가스는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가스 경쟁은 우리같이 외교, 안보, 경제 등 미국의 의존도 높은 LNG 수입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예전에 러시아 아크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미국 눈치 때문에 불발이 된 경험도 있죠. 사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은 가스 외에 또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게 있어서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서 가스 가격만 가지고 좋니 나쁘니 평가할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가스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물건과 가격만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 카타르에서 한국 조선사와 대규모로 LNG 운반선을 계약을 체결한 게 LNG 수출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계약이 카타르가 조선소에 도크를 선점해놓고 LNG 수출 경쟁국인 호주를 견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1위를 뺏긴 2위의 반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카타르와 LNG 운반선 100척 계약한 걸 좀 과할 정도로 부풀려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물론 큰 성과임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가계약 개념이라서 전부 실제 발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실제 수주하는 양은 60% 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전부 발주를 하더라도 2027년까지 쪼개서 나가는 물량이라서 그걸 감안하면 조선 경기가 바뀔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물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LNG 운반선은 컨테이너나 벌크선 등 일반 상선처럼 중소기자재 업체의 일감이 같이 많아지는 그런 종류의 배도 아닐 뿐더러 제작기간이 길어서 조선소 회전율을 떨어뜨려 다른 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프랑스 GTT사에 나가는 LNG 화물창 기술 사용료도 선박 건조 마진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죠. LNG 운반선 수주가 많다고 해서 물이 들어왔니 하면서 국뽕 회로를 돌릴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LNG 운반선과 관련된 많은 내용은 영상 후반 추천 영상에 링크를 시켜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조선업에 도움이 되려면 LNG 운반선보다는 LNG 연료로 추진하는 컨테이너나 벌크선 같은 상선들의 수주가 많아져야 조선 관련 주변 산업들도 같이 수주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LNG 운반선이 물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만 그 선종만 많아지면 단점도 많아진다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LNG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